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해온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화장실 휴지 때문에 실제로 응급실까지 실려간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앉아서 휴지를 집었는데 평소와 조금 다르다 싶은 느낌. 그냥 쓰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뒤틀리듯 아프거나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졌던 적.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증상을 가볍게 넘겼다가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김모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설사와 구토, 얼굴까지 붓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집에 있던 휴지가 바뀌어 있었고 그 휴지 표면에 특정 화학 성분이 코팅돼 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며칠간 사용하면서 피부와 점막에 자극이 누적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온 것이죠. 혹시 휴지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휴지를 피해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안전한 대체 제품 선택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이 사소한 차이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 치료 경험을 통해 정리한 휴지 안전 점검 3단계 체크리스트도 마지막에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 함정과 예방법을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지는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손끝과 코로도 확인하라. 왜냐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휴지 중 일부는 겉보기엔 하얗고 부드러워 보여도 실제로는 형광증백제, 인공향료, 방부 코팅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휴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이상한 냄새가 나는 휴지. 은은한 꽃향기나 과일향이 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향의 정체는 대부분 인공향료입니다. 특히 향료 성분이 점막에 닿으면 피부 알레르기,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표면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번들거리는 휴지. 이런 휴지는 제조 과정에서 코팅 처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팅제는 습기에 강하게 만들거나 부드럽게 보이게 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미세한 화학 물질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3. 너무 하얀 휴지. 순수 펄프만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형광증백제를 써서 하얀 정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피부 자극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피부가 약한 편이었는데 며칠 전 마트에서 세일하던 향기 나는 휴지를 샀습니다. 그날부터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점막 부위까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한 달 가까이 하셔야 했습니다. 원인은 휴지 속 인공향료와 코팅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냄새 맡아보고 구매하기. 둘째, 겉포장에 무형광, 무향, 무코팅 표기 확인하기. 셋째, 개봉 후에도 변색 변질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피부와 점막을 구성하는 진피층이 얇아지고 보호 역할을 하는 피지막이 줄어들면서 외부 자극과 세균, 화학물질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잘 나고 상처가 나면 회복이 느리고 작은 자극에도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배변 시 닿는 부위까지. 점막은 피부보다 훨씬 흡수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휴지 속 화학 성분이 더 빠르게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피부질환 한 번 없던 분이었지만 향이 강한 휴지를 몇 주간 쓰신 뒤 갑작스러운 배변통과 출혈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휴지 속 방부 코팅제와 형광증백제가 점막에 미세 상처를 만들고 그곳에 세균이 감염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라벨 확인입니다. 휴지를 사기 전 반드시 포장지의 제품 정보란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표시가 있습니다. 1.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 무형광 또는 형광증백제 미함유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2. 향료 표시. 무향 또는 향료 무첨가라고 표기돼야 안전합니다. 단, 천연향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합성향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표백 방식. 무염소 표백 또는 산소 표백이라고 적힌 제품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4. 원료명. 100% 천연 펄프 또는 재활용 펄프 혼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활용 펄프는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 민감한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휴지 안전 점검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때나 집에서 쓰던 휴지를 다시 점검할 때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라벨 확인하기. 구매 전 제품 포장에 있는 성분 원료 가공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무형광, 무향료, 무코팅 표시가 있는지, 표백 방식이 무염소 표백인지, 원료가 100% 천연 펄프인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기본 안전선에 들어갑니다. 2단계 냄새 점검하기. 개봉 후 코로 가까이 대서 깊게 냄새를 맡아보세요. 향긋한 향이 난다면 합성 향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특히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시니어분들은 후각이 둔해져서 미세한 화학 냄새를 못 느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코로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 촉감 살피기.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을 때 너무 미끄럽고 번들거리는 느낌이 난다면 코팅제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안쪽이 거칠다면 불균질하게 가공된 재활용 펄프일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물컵 테스트. 깨끗한 물 한 컵에 휴지 한 조각을 넣습니다.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휴지는 물에 넣으면 유백색으로 변하거나 물색이 미세하게 푸른빛을 띱니다. 2. 불빛 테스트. 형광등이나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비췄을 때 휴지가 파랗게 반짝이면 형광증백제가 있는 것입니다. 3. 습기 반응 확인. 휴지 한 조각을 살짝 물에 적셔 손으로 문질러 보세요. 부드럽게 풀어지면 천연 펄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잘 풀리지 않고 미끄럽게 뭉친다면 코팅 처리된 휴지입니다. 72세 여성 김모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어요. 유기농 식품만 드시고 세제나 화장품도 전부 천연이라고 표기된 제품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던 휴지가 떨어져서 마트에서 세일하던 향기나는 고급 휴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사용한 지 이틀째부터 배변 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셋째 날에는 점막 부위가 붓고 가려움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심한 폭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는 휴지 속 합성 향료와 형광증백제였습니다. 이 성분들이 민감한 점막에 상처를 내고 그 부위로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치료에는 항생제와 항염증제 주사가 필요했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남성 박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대장 건강이 좋아서 늘 자랑하셨던 분인데
여름철 땀과 습기를 이유로 방부 코팅 처리된 휴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시원하고 편하다고 느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변을 볼 때마다 출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만 바르셨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 밀환과 급성 염증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방부 코팅제가 점막 보호막을 손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치료 후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휴지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무형광만 씁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휴지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별 문제 없던 분들도 잘못된 제품을 며칠만 써도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지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처음엔 가볍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피부 트러블이네 하고 넘어가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휴지 유발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변 후 통증. 배변 시나 직후에 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점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려움과 붉은기. 배변 부위 주변에 이유 없이 가렵고 붉게 변색된 경우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미세 출혈. 휴지에 소량의 혈이 묻어 나온다면 단순 치질이 아니라 화학 성분에 의한 점막 손상일 수 있습니다. 4. 묘한 냄새. 배변 후 평소와 다른 화학적 냄새나 향이 느껴진다면 휴지 향료나 코팅제가 피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가 테스트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휴지를 즉시 바꿔야 합니다. 최근 2주 내에 새로운 휴지로 바꿨다. 배변 시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이 생겼다. 가려움증이나 붉은기가 새로 생겼다. 배변 후 휴지에서 미세한 출혈을 본 적이 있다. 휴지에서 인공향이나 약품 냄새가 난다. 만약 위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휴지를 사용 중단하고 무양무형광 제품으로 교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정.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나 항문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안전한 휴지를 고르는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휴지 선택 4원칙. 1. 무형광 무향료 무코팅 표시가 있는지 확인. 2. 100% 천연 펄프 사용 제품. 3. 무염소 표백 또는 산소 표백 방식. 4. 포장에 국가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 이 4가지 조건만 지켜도 휴지로 인한 피부 점막 손상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휴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시니어의 얇아진 피부와 점막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부분 세정 습관을 권합니다. 방법 1. 미지근한 물 세정. 변기 옆에 작은 물통이나 휴대용 비데를 두고 배변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습니다. 세정 후에는 물기를 가볍게 두드리듯 제거하고 필요시 무향무첨가 천 휴지로 살짝 닦습니다. 방법 2. 카모마일 세정수. 끓인 물 500ml에 건조 카모마일 꽃 1스푼을 넣고 10분 우려낸 뒤 식혀 사용. 카모마일은 염증 완화와 진정 작용이 있어 민감한 부위에 안전합니다. 방법 3. 알로에 세정수. 알로에 젤 1스푼을 미지근한 물 1컵에 풀어 사용. 피부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무향무형광 미용 티슈를 소량 준비해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여행 시에는 무첨가 물티슈를 준비하되 향료나 방부제가 없는 제품만 선택. 여러분, 휴지는 건조하고 깨끗하게만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관 습관이 잘못돼서 새 휴지가 세균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한 실험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평소 쓰던 휴지 샘플을 받아 세균 배양을 해봤더니 욕실 안에 개봉 상태로 둔 휴지에서 일반 세균은 물론 곰팡이균까지 검출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실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변기 물을 내릴 때 물방울 속 세균이 공기 중에 퍼져 휴지 표면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봉한 휴지를 변기 옆에 두는 습관은 말 그대로 세균과 곰팡이를 매일 뿌려주는 꼴이 됩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개봉한 휴지를 항상 욕실 변기 옆 선반에 두셨습니다. 한여름 장마철 이후부터 피부 가려움과 발진이 시작됐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휴지 표면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됐습니다. 휴지를 바꾸고 보관 장소를 옮긴 뒤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봉 전까지는 밀봉 포장 그대로 보관. 2. 개봉 후에는 뚜껑이 있는 휴지 케이스 사용. 3. 욕실이 아닌 건조한 방이나 선반에 보관. 4. 장기간 보관한 휴지는 2~3개월마다 교체. 5. 변기 물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고 내리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휴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아니, 그게 가능해요? 하고 놀라실 텐데요. 저도 예전엔 하루에 휴지를 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사례를 보고 또 제 몸에서 직접 변화를 느끼고 나니 꼭 써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물 세정 습관입니다. 욕실에 작은 물통 하나 두고 배변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방법이냐 싶으시겠지만 몇 주만 해보시면 피부 가려움이 사라지고 깨끗하다는 기분이 확 듭니다. 특히 여름철엔 그 상쾌함이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용 부드러운 천을 쓰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면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서 물로 씻은 뒤 가볍게 두드리듯 물기를 닦는 거죠. 이건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용한 건 깨끗이 세탁해야 하죠. 저는 이런 천을 내 피부 전용 수건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습관 바꾸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하면 배변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휴지로 여러 번 닦을 필요가 거의 없어지죠. 실제로 배변이 잘 되면 휴지를 한 장만 쓰거나 아예 물 세정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휴지를 덜 쓰는 게 단순히 피부와 점막을 지키는 걸 넘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살린다는 생각을 하면 하루 한 번의 변화가 훨씬 즐겁습니다. 여러분, 휴지가 참 묘한 게요. 하나를 잘 고르면 평생 편안하게 쓸 수 있지만 하나 잘못 고르면 며칠 만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이 두 극단적인 상황을 모두 봤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78세 김모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대장 수술 후 회복 중이셨는데 수술 부위가 민감해서 배변 후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영광, 무코팅에다 부드러운 세겹 천연 펄프 휴지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 세정 후 살짝 두드리듯 사용하라고 했죠. 2달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활짝 웃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배변이 두렵지가 않아요. 상처도 훨씬 빨리 아물었어요. 그때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회복을 앞당길 수 있구나 싶었죠. 반면 휴지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 70세 박모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출혈과 가려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무심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향기 나는 고급 휴지를 샀는데 그 향이 사실은 합성 향료와 코팅제 덩어리였던 겁니다. 한 달 가까이 사용하면서 점막이 손상되고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겼습니다. 치료에만 4주가 걸렸고 그동안 생활도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박 어르신은 치료가 끝난 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세일이 아니라 안전 표시부터 확인하고 삽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휴지는 사소한 소모품이 아니라 매일 우리 몸에 닿는 건강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내 몸이 평생 편안할 수도 몇 주를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1. 휴지는 무형광, 무향료, 무코팅 제품을 고른다. 2. 가능하면 물 세정 습관을 들이고 휴지는 최소한만 쓴다. 3. 개봉 후엔 반드시 뚜껑 있는 케이스에 넣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휴지 때문에 병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휴지는 매일 쓰는 물건이지만 내 몸에 매일 닿는 건강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가격보다 안전성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35년간 진료하며 이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